네, 아픈 과거는 지우고 수익률을 확 끌어올릴 만한 종목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고수의 영역, 나날이 수익률 불어나가고 있는데요. 수익률부터 챙겨보시죠. 전광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동의 1위 EST 65%에 육박하는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도달했고요. 푸드나무도 40%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오늘 제 옆에서 함께하고 계신 김길성 전문가의 휴비츠 흐름 아주 좋았죠. 30%에 육박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서성민 전문가의 종목 3개가 탑10에 올라와 있고요. 모두 25%의 수익을 달성 중입니다. 김병진 전문가의 DIT도 수익이 20%에 육박하죠.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 어떤 핫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덱스터라는 기업입니다. 이 덱스터는 아무래도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와 함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최근 영화 시장을 살펴봤을 때 이 시각 효과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술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됐었고, 그리고 영화 시장에서 봤을 때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그 영화를 보게 됐을 때 이 10위권 안에 드는 이 영화들 모두 이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그런 액션물 이 다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이 시각 효과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각 효과 부문에서 계속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공급 계약 체결을 맺는 그런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서부터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KT 그리고 CJ 등 이런 대기업과에도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CGV와 함께 VR 콘텐츠와 관련된 이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VR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화 기술 이 시각 효과 부문 같은 경우에도 VR과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VR 관련된 이 정부에서 투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 역시나 부각이 되면서 한번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중국향 수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영화나 드라마 부분에서도 이 시각 효과 부문을 계속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이제 지난 1월에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상승을 보였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CJ E&M과 관련해서 피인 수설이 돌았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급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루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반박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조정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집했던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물량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가의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 크게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금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역시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목표가는 지난 고점 부근이 한 8,000원 부근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부근이 한 6,000원 정도로 설정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판 스포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최종 질주 시장 볼 텐데요. 오늘 개인이 좀 많이 파네요. 코스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엔터게임 사주면서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이런 시장 상황에서 남은 5장 어떤 전략 가지고 갈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관망 심리가 평소보다는 강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이 시트립이라는 업체에서요. 이 한국에 대한 이 단체 관광 상품을 판매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글로벌텍스프리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 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금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외 불확실성,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이 엔터 쪽보다는 화장품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면세점 관련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관련 소비주 챙겨보자라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5장 전략 어떻게 짧게 챙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최근에 이 정부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산업 분야에 계속적인 투자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고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테마 아니면은 이런 산업 분야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강한 종목군들 보면 다 그렇죠.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이 엮여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테마주인데 그들 종목 속에서 어떻게 종목들 속아내는 건지 계속해서 저희 주식 온에어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투자그룹 김길성, 강호진 두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오늘도 저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양시장 좀 코스피 쪽으로는 무거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들 저희가 드린 전략 챙겨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